데이터들을 보여주고 분석을 하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입시하는 사람들이 분석할 때 필요한 거예요. 2023학년 입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참 많이 보여드리는 도표죠.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표인데, 자, 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요 옆에 나와 있는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수시 100%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고요. 요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정시까지 포함했을 때 퍼센테이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원을 선발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 여기가 2023학년입니다. 2023학년이 됐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갖고 뽑는다 라고 보셨을 때 44.3%, 생각보다 되게 많이 뽑네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3.4% 정도를 뽑고 있고요. 수시로만 봤을 때는 한 30% 정도, 29.9%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전형에 대한 비밀 3가지를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전형은 뭐냐면 학교에서 주요 과목 가지고 선발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가 다 주요 과목 갖고만 선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이번 시즌 2023학년이 되면서 전 과목을 다 본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과목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신에 대한 등급이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중앙대학교 방송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아까 교과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40%가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주요 18개 대학, 18이라고 할 뻔했어. 자, 18개 대학교로 해서 교과 전형에 대한 비율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이 6,4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11%요. 아까 전국 단위에서 40%가 넘어갔지만, 40%가 되는 게 아니고, 주요 대학교는 11% 정도만 교과 전형 갖고 뽑고, 그러면 뭘로 뽑는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버리고 가기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네, 30%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 아까 전체에서는 20%였지만 주요 대학교로 18개를 따졌을 때는 36%까지. 그러면 수시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함했을 때 뭐 실기 논술까지 다 하면 23%까지 되니까 이게 거의 한 6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는 게 맞아요 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학생별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수시가 60% 넘게 뽑고 정시가 36%만 뽑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엄밀하게 지금부터 우리 아이한테 맞춰보기 시작하면 이 수시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4등급이라면 우리 아이는 교과 전형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가 날아가는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실기나 논술을 안 한다라면 23%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수시에서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된다라는 건 정시 비중이 더 높은 거네요. 이렇게도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 전체 데이터가 높다라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을 집어넣을 건지를 잘 계산을 해서 선택했을 때 그게 수시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할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70% 가깝게 수시에서 뽑고 30% 정도로 정시에서 뽑는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교과 전형이 40%가 넘던 게 서울 주요 대학교는 11%밖에 안 되는 이유는 단순 내신 가지고만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게 서울 주요 18개 대학교에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30%고, 그리고 정시 인원을 정부가 워낙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 정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
교과 전형을 뽑는 데 있어서는 정시라는 최저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정시를 준비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실기랑 논술 전체에서 23%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한 가지예요. 교과 전형만 가지고는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고 교과 전형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건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는 인원을 제한한 학교들이 있어요. 뭐 A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3명,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교 라인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요번에 아마 중앙대학교가 추천 인원을 늘렸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는 거 수시 모집 요강에서 보실 때 첫 번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학교장 추천으로 인원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 제한 없이 그냥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 제한을 걸어놨다라는 건 아이들의 경쟁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와 교과 전형을 나눠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받을 거면 학교마다 이게 고등학교마다 학교장 추천을 주는 게 정말로 다 달라요. 저희가 작년에 학교장 추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보려고 고등학교를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보편성이 없어요. 학교마다 진짜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뭐 3장을 주겠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인원 제한 없이 우리 아이가 성적이 되고 모평 점수를 따졌을 때 최저가 된다면 우리는 그 아이한테 더 많은 카드를 줄 거야 라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5장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 주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라면 우리 학교가 학교장 추천을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선배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추천 전형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조사할 나이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추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전형이 입결이 더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장 추천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교과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모집 요강이나 최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추천을 줬다라 그래서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학교장 추천인지 아니면 인원 제한이 없는 건지, 그리고 만약 인원 제한이 있더라도 되게 많이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막 20명씩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솔직히 추천 전형보다는 교과 일반 전형에 더 가깝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과 아닌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교과 전형이 아닌 거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고 교과 내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대신 서류가 20%가 들어가는데 그 서류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학교가 이번 시즌에 경희대학교랑 건국대학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이었어요. 단순 내신 등급 갖고 뽑았지만 이번 시즌에 다시 그러니까 고교 연계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대랑 경희대 이런 학교들도 다시 서류를 보는데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합격에 대한 입결이 생각보다 좀 낮게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랑 건대 같은 경우 서류를 봤을 때, 그러니까 2020 때 보시면 입결이 2등급 때 초중반 아이들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결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서류에 대한 비중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는다 하지만 서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또 그렇게 써놨어요. 비교과 20%를 보겠다고. 그런데 그 비교과가 정말로 서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출결봉사 이런 것만 보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입결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아닌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서류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빠진 학교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서류에 대한 비중이 커요. 그래서 정말로 단순 내신 등급으로만 뽑는 건지 아니면은 서류가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 색깔이 나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